어저께 민주당이 드디어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대항마로 고민정을 꽂았습니다. 참 오세훈 시장 좋겠어요. 좀 맥풀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정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나는 정읍의 며느리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에 기대서 가겠다는 겁니다. 참 고민정 참 찌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남국이 뭐라고 했느냐? 이 강서갑에다가 이 경선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조국 수요, 개싸움 운동본부 다 자랑스럽다. 결국은 이제 조국 내전으로, 조국 아바타로, 조국 8.15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또 정봉주가 나서가지고 이 김남국을 경선을 안 시키면은 나는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강서갑에서 여러분 개싸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진영 안에서요. 이런 게 우리로서는 참 땡큐죠, 여러분. 네,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거, 권양숙이가 여러분 이름을 올린 거예요. 이 공천 싸움에. 신경민이가 저기 또 이 권양숙이를 찾아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글쎄요 김민석이가 뛰어들었어요. 이러니까 이 권양숙이가 신경민이한테 내가 대놓고는 지지를 못하겠는데 영등포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격려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걸 또 신경민이가 막 그 기자들한테 지금 마구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과 신경민의 싸움 아주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싸움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참 이 오세훈 시장 너무 좋겠어요. 왜냐? 아니 뭐 임종석이라든가 또는 뭐 아주 참신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추미애로 그냥 치렀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선거를. 왜? 추미애에 대해서 5선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로현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추미애가요, 이 선거운동 할 때는 하하하 웃으면서 다니고 잘 부탁합니다. 뭐 두 손 꼭 잡고 이런 뒤에 딱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추미애는 어디 갔지? 완전히 행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인기가 없대요. 그 대신에 거기에는 굉장히 호남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내가 어떡하겠어. 할 수 없이 민주당. 추미애가 아니라 민주당을 보고 찍는다는 것이 그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그 후보는요. 추미애하고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제일 두렵냐 했더니 아주 참신하고 그 다음에 그 보수 유권자들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신인이라든가 또는 좀 거기에 거물급 즉 민주당 대 일종의 미래통합당 즉 좌파 대 우파 이런 프레임이 걸리면은 거기에 이제 상당히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이 험지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좀 힘든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정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이 이 동작을에 가겠냐 광진을에 가겠냐 하니까 고민정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고 똑같다.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참 비유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맹한 비유 아닙니까? 맹한 고민정의 맹한 비유입니다. 아니 그거를 꼭 정말 자기의 이 맹한 머리를 그대로 드러난 비유고 우리가 왜 보면은 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참 이게 뭐 아주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 참 뭐 저게 뭐야 하는 딱 그런 비유죠. 그런데 오늘 고민정이 또 오늘 또 이제 페북에다가 또 구구절절 이제 남편이 이제 써준 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광진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721번인지 뭐 472번은 우리 동네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캔커피를 줬다. 그것도 운명이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그놈의 운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예전된 운명이다. 이것도 유행가 가사 하나 이제 읊조르면서 자기는 이제 정읍 출신이다. 네. 뭐 정읍의 며느리다.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 전라도 즉 호남 정서에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절박한 싸움을 벌일 뻔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절박한 싸움은 버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이 이탄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탄희를 이제 표창원이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뭐 너무나 부끄러운 국회를 20대 국회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는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표창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표창원 지역구에 있는 그 용인 거기를 정서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표창원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역구 관리를 너무나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국회의원이 나라 일을 돌보는 사람이지만 거의 지역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진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역구를 좀 관리를 하고 자기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게 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는데, 이탄이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 판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탄희를 보낸 것도 꽝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백미는 역시 고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민정은 그동안에 대변인을 하면서 여러분 고민정이 말하는 거 보면서 참 아슬아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우, 쟤 무슨 또 실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읽고 나서 또 확인하고, 왜냐하면 사람 이름도 막 틀리고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말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맨날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고민정이 우리 엄마도 전라도고요, 우리 남편도 전라도고요, 이 전라도 파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감성파리. 내 예정된 운명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입. 근데 사실 문재인의 입이 고민정이었다는 거. 참, 문재인의 입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입이 어디 있었나. 응?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파리 하는 거 이번 총선에서요 제대로 펴 얻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는 한편 또 이 김남국은요 엄청나게 지금 이 드디어 조국 파리 조국 아바타 이러면서 이 조국 수호할 때 개싸움 국민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은 이 개싸움 운동본부라는 거 이거 좀 이름 좀 바꾸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극렬 이 달좀들이라든가 또 대깨문들이 아니 대깨문 우리가 정한 거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고 얼마나 섹시해, 얼마나 이거 충격적이야. 이게 바로 대깨문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달좀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에 어저께 올라온 글 중에서 대깨문의 수준이 어떤가? 이 대깨문의 수준이 어떠냐면 한번 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 올려둔 게 뭐냐면 음성과 양성의 뜻을 몰라가지고 음성 양성의 뜻을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서는 대국민 정말 조국 수호본부 이래 갖고는 안 되고요. 개싸움 운동본부,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김남국이가 뭐라고 했냐? 조국하고 이렇게 선을 긋고 이게 왜 조국 내전이냐 하다가 어저께는 다시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뒤집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조국 내전 치르겠다. 그리고 조국 수호 자랑스럽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랬던 거 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정봉주가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 금태섭에 대해서 만약에 경선을 같이 붙이지 않으면 나는 터트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터트릴 건 없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미건스라고 이 정봉주 선수가 저하고 이 외부자들 할 때 맨날 자랑하는 게 뭐냐면 미건스 이 미래 권력 이건데요. 이 미래 권력이 2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좀 뻥인 것 같고 적어도 아마 2,000명은 있을 겁니다. 근데 미래 권력에 거기에서 이제 아주 대깨문들하든 그리고 정봉주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말하자면 금태섭이를 잡겠다고 해갖고 권리당원으로 많이 아마 심었을 겁니다. 왜? 그런 거에는 아주 이문이 난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심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리당원의 숫자가 아마도
금태섭이 지역구 관리를 제가 이렇게 그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4년 동안 금태섭이의 지역구 관리. 근데 이제 뭐 금태섭이가 나름대로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막 하지만 금태섭이 스타일이 막 바닥을 훑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이라든가 민주당 안에서의 권리당원 또 내지는 핵심 당원 이런 사람들의 정말 대깨문스러움이라는 거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극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민주당 안에서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했을 때 보셨잖아요. 문재인, 그 다음에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이 세 세력이 거기서 핵심 당원 등 극렬 당원들이 싸우던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앙금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가혁이 문재인을 어떤 식으로 디스를 했는가. 그 다음에 안희정 빠들이 또 문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대깨문들은 어떻게 싸웠는가. 정말 살벌하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피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남국과 그 다음에 정봉주가 말하자면 둘이 연합 전선을 짜가지고 즉 금태섭이하고 여러분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게 바로 민주당 경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투 싸움을 이렇게 약간 진짜 올라올래 하면서 봐도 됩니다. 왜? 아주 볼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참,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의견 많이 올려주셨네요. 자, 문정일님, 개폰과 연병하는데 대깨문들 돼지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 막 그 말씀도 옳습니다. 김정면님 더불어민주당의 미투 대상자들 더 불어줄래나. 정말 지난번에 대단했죠. 네, 자 IS9858님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 좋다고 하셔서 김태식님 와 멸공 응원합니다. 네, 하바나님 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정봉주 진짜 협박하던 자 그렇죠. 네, 그리고 ISK9858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ISK9858님 늘 함께 하겠습니다. 프리버드님, 네, 조르문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500분 넘었다고 다들 좋아하시네요. 팝콘 각이다. 네, 맞습니다. 네, 황써니님. 김남국이 이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라비님, 대규문이 이겨야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빙고 정답입니다. 저도 김남국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미 아마도 이 정봉주는 손을 다 써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깨문들, 이 조직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좌파들이 저도 좌파 친구들이 있는데 이 좌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은 조직을 3개 만들었다. 오늘은 조직을 5개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조직력은 우리 우파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여러분 친구들 있으면 저 점심도 사주고 뭐 소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김동진이도 봐. 그 저기 김남국이 하는 것도 봐. 뭐 이렇게 가면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쫙 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조직 하나, 조직세 이래 가지고 나중에 그 조직의 윗선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이 조직 관리는 보통 이 일주일에 한 번에 한 통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영등포 갑을 할 때 이 친구들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이 좌파 친구들이 저는 순정 좌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이제는 너무 실망했다. 그 건성 운동권들이 권력과 돈을 잡고 하는 거 보고 실망했다. 그리고 이 진짜 운동권들은요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운동할 때.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영등포 갑에서 제가 여러분 정말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영등포 갑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ISK9858님께서 너무 아까도 슈퍼챗 쏘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운내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K베베님, 네, 참, 네, 데이트 좋죠. 네, 최은숙님, 민주당 가관입니다. 민주당에서 금태섭만 진짜
진짜입니다. 김남국이 자꾸 등장하면 보수에겐 유리합니다. 아, 저 정말 그렇죠. 제가 지금 영등포 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등포 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등포 을이 지금 이거는 개싸움이, 자, 김남국이 이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강서 쪽이 개싸움이라면은요, 이 영등포 을은요, 이제 진흙탕 싸움에 이제 들어갑니다. 왜? 권양숙이가 나섰으니까. 권양숙이가 신경민이를 격려한다고 나섰습니다. 이러면요, 이 영등포 을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영등포 을에 이 미래통합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따놓은 당상입니다. 왜 그러냐? 아마도 신경민하고 김민석하고 이 싸움하는 게 여러분 진흙탕 싸움일 겁니다. 그래서 신경민이 공천을 받던 권양숙이 입김으로 김민석이가 추미애의 입김으로 공천을 받건 간에 여러분 이렇게 격렬하게 내전이 자기네들의 경선에서 치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선에 가서 예를 들면 김민석이를 밀었는데 신경민이 공천을 권양숙이 백 때문에 받았다. 그러니까 이 금태섭이가 아니라 만약에 김남국이가 승리한다. 이렇게 되면요, 금태섭이 밀었던 사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이 너무너무 치열하면은요, 반대 진영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뉴스라고 여러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추미애가 다 김민석이를 밀어줬어요. 김민석이는요, 돈을 받아갖고요, 2번이나 걸려 들어가지고 벌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으면 정치에서는 여러분 끝입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가 김민석이를 다 건져가지고 막 세탁해주고, 아유 아가야 꽃가옷 입혀줄게,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 추미애가 그동안 이 민석이가 추미애의 장자방 노릇 때 추미애가 됐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권양숙이가 영등포 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죠. 왜? 영등포 을은요, 권양숙이가 꽤 오랫동안 살았던 데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권양숙이가 말하자면은 이 남편이 이 국회의원하고 노무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해서 여의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의도 아파트에서는 권양숙이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권양숙이가 유도회관이라는, 말하자면은요, 이 피트니스 클럽을 다녔는데 저도 거길 다녔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권양숙이가 아침에 오면 거기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팀 짜갖고 골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골프 치고 와갖고 거기에 차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밥 먹고, 진짜 골프의 아줌마, 골프의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담배 많이 피우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이가 부산에서 여의도에 올라왔을 때 제규어를 타고 왔다고 해갖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권양숙이는 영등포 을의 선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신경민이가 권양숙이하고 뭐 그때부터 친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신경민이의 손을 권양숙이는 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 김민석이의 손을 들어준 거는 추미애예요. 그래서 이 신경민 대 김민석, 말하자면 김민석은 신경민을 가지고 좀비라고 하고 끝장 토론하자고 하고 또 신경민은 어디서 철새가 왔냐고 여기가 철새 도래지냐 하고 지금부터 막 험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신경민이가 쪼로로 봉하마을 내려갔고 여사님 어쩌면 좋아요 하고 읍소를 해갖고 즉 신경민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추미애는 또 김민석이를 마구마구 백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민과 말하자면은 이 김민석, 이거는 즉 권양숙과 추미애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네, 새로운 고침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좀 버퍼링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루키루님, 오빠들과 친노 진영이 있어서 권양숙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버리자니 그렇고 먹자니 그렇고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자, 권양숙이 나오면 나올수록 640만 불이 권양숙 머리에 쫙 스티커처럼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양숙은요, 그 아버지가요,
그 맹인 아버지, 빨치산이었던 아버지가 권양숙이 손 붙잡고 다니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 사람, 뭐 저 사람이 부역자예요. 뭐 저 사람이 뭐 이승만 파예요. 뭐 국군파예요.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권양숙이 때문에 정말 권양숙이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권양숙이가 이 영부인이 됐을 때 이만한 플래카드가 달렸어요. 왜냐하면 뭐 영부인 뭐 축하 뭐 이러면서 이제 당선 뭐 대통령 당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 그 인터넷에 이상이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저 PD가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권양숙은 한마디로 어떻게 됐느냐. 이 권양숙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양숙이 자기의 민원 이 정치를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김경수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양숙과 말하자면은 이 심경민, 이거는 해봤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권양숙은 미래님 말씀대로 수사를 받고 콩밥을 먹어야 된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권양숙은 말하자면은 수사를 받고 구치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즉 가족들과 이 떨거지들이 무사했던 겁니다. 권양숙은 여러분 640만 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시계도 1억 원이 넘는 시계를 논두렁에다 버렸다고 하지만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권양숙 뒤에 심경민, 권양숙의 이름이 영등포 을 선거에 나왔다는 건 영등포 을 선거가 아주 우리 진영에 재밌게 잘 돌아간다는 걸 뜻합니다.